자, 지원 동기서 꺼내놓고 한번 뭐가 들어가야 되나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기 맨 위에다가 이거부터 좀 써두시면 될 것 같은데, 육사 면접의 핵심은 진성 지원자인가? 요게 핵심입니다. 전문성 그딴 거 없어요. 알겠죠?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원래 육군 장교는. 쌤 육군 장교 출신. 제너럴리스트를 원해요. 육군 장교는. 그러니까 뭐가 스페셜하게 뭘 하고 싶다. 나는 무관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지원 동기서를 쓸 때 설사 내가 그게 하고 싶어도 쓰지 마세요. 쌤아 이해되나요? 여러분은 그냥 노멀하게 뭐가 되고 싶다. 그냥 육군 장교가 되고 싶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너무 특수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셔라. 마치 삼성전자 취업하면서 나는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삼성전자의 본질은 아니잖아. 그런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해되나요? 근데 신입사원 공채를 하는 거야. 전문가 특채가 아니라. 이해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무 특수한 거에 꽂혀서 나는 꼭 그걸 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군 장교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시고 제일 많이 어필해야 되는 건 뭐다? 진성지원자인가? 자, 이 말은 뭐냐면 고민의 흔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교라는 길, 군인이라는 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들어가는가? 이게 큰 방향성이야. 지원 동기서를 쓸 때 요 방향성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요거를 생각해라. 쌤마 이해되죠? 그러니까 쓰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기보다는 딱 방향성을 명확히 하자. 이런 얘기가 되고 1번 가보자. 1번 천자까지 쓰시는 게 좋고요. 600자 좀 그렇잖아. 내가 여기가 1번인데 600자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0자는 넘기셔야 되고 나는 뭐 거의 꽉 채우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출력해가지고 지원동기서를 출력해가지고 형광펜 칠해서 이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이 형광펜 칠해가지고 면접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면접관은 딱 보는데 누구 건 꽉 차 있고 누구 건 3분의 2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오겠죠? 그런 거를 최소화하자는 거야. 얘는 막 예쁘게 쓰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들어갈 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고 왔습니다 라는 게 어필이 되면 충분하다. 이거를 큰 방향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1번은 문제에다가 밑줄 긋자.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계기, 동기 여기다 밑줄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쌤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력과 준비 이렇게 밑줄입니다. 그러면은 분량을 꼭 여기 맞추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걸 더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국어 할 때 맨날 이 계기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요게 대략 한 300자라면 이걸 위해 기울인 노력이 700자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써주셔라. 알겠습니까? 동기만 거창하고 노력은 짧게 보다는 동기는 깔끔하게 써주고 노력을 좀 충분하게 써주는 게 뭐에 더 적합하다는 거야. 내가 고민하고 왔습니다. 노력하고 왔습니다랑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쌤이 언급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동기하고 계기는 진짜 동기하고 계기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니네가 꼭 기억할 게 이게 면접까지 이어질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 생기부는 1학년 의사, 2학년 의사, 3학년 의사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결같이 군인을 꿈꿔왔습니다. 이거 면접 때 힘들어집니다. 쌤아 이해되나요? 거짓말이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아니면 또 변명을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그냥 그렇게 쓰셨습니다. 궁색해지거든요 면접 때. 쌤아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할 게 내 생기부, 학생부를 염두에 두고 쓰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알겠습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게 바뀐 애들이 많을 거야.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계속 군인, 생기부 펴봤더니 군인 이렇다. 이러면은 사실 뭐 길게 쓸 것도 없어요. 저 어려서부터 군인을 꿈꿔왔다. 그냥 이거 짧게 가도 된다. 알겠습니까? 누가 증명한다? 생기부가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아 이해되지? 근데 바뀌었거나 군인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러면은 요게 조금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라.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내가 1, 2, 3학년 군인이야? 짧고 간결하게 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바뀌었거나 3학년 때만 딱 써있어. 그 누가 봐도 그 면접관들이 한 번만 하고 면접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면접관 툴이 있어가지고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면 알아요. 대충 이 새끼 어떤 새끼구나. 3학년 때 갑자기 썼네 이거.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뀌었거나 아예 없다. 장교가 없다. 그럴 때는 두 개로 나눠 쓰자. 하나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써주시고 하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내 꿈이 된 계기를 하나 더 만들어둬라. 하다못해 이게 고3 때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써주시면 돼요. 쌤아 이해되죠? 면접까지 염두에 두라는 거야. 이거 쓰고 나중에 면접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면접관이 반드시 계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기부 참고해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게 되면 돼. 설명에 어때요? 해요 안 해요? 학교에서 하자 생도 선배와의 대화 이런 거 해 안 해? 이런 게 니네한테 꿈을 주려고 보내는 거야. 생도들한테 야 가서 한번 으스대고 와. 이게 아니라고. 이런 게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관학교 차원에서 계속 하는 거야. 우리 학원에서도 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회를 거의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가평까지. 이런 게 하나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들의 의도대로 해주시면 돼요. 설명회 생도 선배와의 대화 뭐 또는 정말 우리 최근에 굵직굵직한 안보 이슈 있잖아. 이런 거 보면서 계기가 됐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군인에 대한 호감이 느껴졌던 사례 이런 거 하나 언급하고, 그렇게 군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제가 군인이 돼야겠다, 장교가 돼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하나 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면접 때 둘 다 써야 되거든. 쌤아 이해되죠? 이건 결국 면접의 소스가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나 1, 2, 3학년 다 군인이다. 그러면 진짜 자신 있게 쓰셔도 된다. 알겠습니까? 저 정말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꿈, 그게 바로 저한테 군인입니다. 강하게 가라. 중학교 생기부 안 띄워본다.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강하게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바뀌었다면 조금 장치를 해두자. 면접 때 둘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노력을 써야 돼요. 노력은 분량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쌤이 노멀하게 말을 해줄게. 먼저 이거보다 더 참신하게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한 거 많이 쓰고 좀 덜한 거 적게 쓰고 이런 거 알아서 조절을 하시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야. 하나가 학업이야 얘들아. 내 생기부를 한번 보세요. 준비해놨지 우리? 생기부를 한번 보시고 성적이 좀 올라간 걸 어필했으면 좋겠다. 6, 5, 3 6, 5, 4는 조금 그런데 한 3등급까지 올라간 것만 있어도 좋겠다. 쌤아 이해되나요? 2에서 1 뭐 이런 아름다운 게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성적이 올라갔다 이 얘기 하든가, 아니면 내 생기부에서 내가 뭐 과학 동아리를 많이 하거나 과학 토론대 특정 분야에 대해 노력한 거 있어 없어? 없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노력한 분야, 이게 어떤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서 노력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봐봐. 이렇게 쓰자. 어떤 장교가 되기 위해 라는 것과 연관돼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역사 분야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이 있어. 생기부에서.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부터가 제대로 된 군인의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공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도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 정말 역사에 받고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 그런 장교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쌤아 이해되죠? 과학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얘들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첨단 무기 같은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요즘에
웬만한 공중전은 드론이 가서 다 하지 않습니까? 쌤아 이해되죠? 그런 거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 군도 첨단 무기가 너무 중요하다. 또 우리 병력 줄어 안 줄어? 병력 감소가 우리 육군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 병력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첨단 무기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동하면서 그래서 나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했다. 이런 얘기로 여건은 주셔야 된다. 따로 놀면 안 된다. 이거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쌤 알겠죠? 그래서 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학업이고요. 두 번째가 덕입니다. 덕. 여기서 생각할 건 두 가지인 것 같아. 무슨 활동? 글자가 이렇게 봉사활동. 그렇죠. 사실 내가 생기부를 띄워봤더니 나는 맨날 쓰레기만 주웠더라. 사실 그거 봉사활동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쌤말 이해됩니까? 그거 얘들아 생기부 띄우고 맨날 그거 보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건지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한 케이스에 부각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리더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활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게 있다면 어필해달라. 근데 내가 꼭 종교회장, 학급회장, 부회장 아니어도 돼. 동아리장 이런 거 돼, 안 돼? 또는 어떤 학습 모둠 활동의 모둠장 이런 것도 돼요. 또는 체육부장, 그것도 상관없어. 약간의, 이게 영상에 찍히니까 좀 그렇지만 약간의 MSG는 필요하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안 돼. 하지만 MSG는 적극적으로 뿌려준다. 그게 면접인 것 같고 지원 동기서인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죠? 생기부에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약간 살을 붙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여기다 넣어라. 자, 요거는 이렇게 엮어야 돼. 이거 하면서 뭐가 있어야겠니? 배운 점, 그래서 어떤 장교로 성장, 이렇게. 쌤아 이해되죠? 이런 느낌으로 써줘라. 이렇게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 덕. 예, 맞습니다. 채. 여기에서 노력. 이 채는 안 쓸게. 니네 운동했던 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요걸 좀 많이 써도 좋아요. 막 몸무게를 막 30kg 뺐다든가, 또는 팔굽혀펴기 한 개도 못했는데 나 이제 20개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좀 극단적으로 좀 많이 향상된 게 있다면 여기서 어필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꾸준한 노력을 어필하셨으면 좋겠고. 쌤아 이해되죠? 여기에 4번이 있어요. 4번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사관학교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사관학교 동아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활동도 같이 어필해도 된다. 이런 게 노력이다. 준비와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 말 이해되지? 그리고 이런 학원 얘기 쓰라고 하면 뭐 제가 고3 때 무슨 학원을 다녀서 그런 얘기 말고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무슨 학원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 얘기는 쓰지 마셔라.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생기부에서 성적이 안 올라갔습니다. 재수한 거 써라. 작년보다 성적 올라간 거 있어 없어? 그걸 생각해. 그걸 써도 된다. 그래서 올해 저는 작년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를 떨어뜨렸던 이 국어라는 과목을 잡기 위해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실천해서 6월 모의고사 때 이 정도 성적까지 올렸습니다. 이 얘기 하셔도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죠? 근데 막 1차 시험 성적 국어가 50점이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아니면 이렇게 1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2번은, 근데 얘들아 이거 첨자를 쓰려고 쌤이 지금 야 칠판에 써준 것만 이만큼인데 니네 쓰다 보면 첨자 금방 넘겨요. 그러니까 들어갈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예쁘게 쓰고 이거 필요 없어. 깔끔하고 간결하게 쓰면 돼요. 문장 길게 쓰지 말고 짧게 끊어가면서 존댓말로 쓰시고, 뭐뭐 했다! 이거 좀 그렇다. 뭐뭐 했습니다. 해요 하지 말고 저는 뭐뭐 했어요 이거 말고 무슨 수필 쓰는 거 아니잖아. 군인이 되겠다고 면접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투에 적합한 말투를 쓰세요.
얘들아, 대령이 면접관이란 말이야, 대부분. 대령님이 군생활 몇 년 한 거야? 군생활 몇 년 한 거예요? 최소 25년 이상이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그 직장에 갈 때마다 뭐라고 말투를 들어? 아, 네, 연대장님 반가워요. 이런 말투를 듣지 않아. 근데 지원동계제에서 그런 말투가 나오면 거부감이 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이거 아니고 뭐뭐 했다. 반말 아니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밑줄 먼저 글게요. 어떤 사관생도 이거 먼저 밑줄. 자, 요거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1번. 자, 생도 나 이렇게 쓸게 그냥. 생도는 두 가지를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없어요?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해? 가치관 없어요? 아니면 집에 가훈 없어요? 만들어. 그죠?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으면 좋겠냐면 약간 내가 사례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다. 그때 혼났던 건 다른 게 아니다. 거짓말을 했다.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께 크게 한번 혼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의 가치관이 정직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가치관 하나 준비해놔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어떤 생도, 왜 생도를 써주냐면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 포기하지 말자가 가치관일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저는 생도가 됐을 때 제가 가진 가치관을 실천하는 생도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생보다 많이 어려운 4년간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방학 때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학기 중에도 절도 있는 생활과 규칙적인 생활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려운 생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가치관, 끈기 있게 살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가치관을 실현하며 저는 누구보다 멋진, 누구보다 장교, 멋진 장교가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생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란 얘기지. 쌤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1번 준비하자. 2번 세 가지를 준비하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관심도. 나 사관학교에 대해 그래도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 알겠죠? 그래서 1번 사관학교 입학한 다음에 학업계획. 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공 나와, 안 나와? 전공. 그래서 내가 문과, 이과 이제 대충 감 잡아놨잖아. 여기 맞춰서 이게 아까 1번에 나와 있는 내 학업 관심 분야하고 또 맞으면 더 좋아요. 연속성 있게 쓸 수 있으니까. 나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전공 하나씩 생각하시고요. 아, 여러분들 사관학교 가면 전공을 몇 개 해요? 필수 2개예요. 2전공, 복수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전공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군사학이에요. 여러분의 1전공은 군사학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2전공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건 2전공을 말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정치 외교를 전공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 분야에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육사 가면은 저는 외교 분야의 전문가, 통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치 외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면접 때 고대 정외과 가면 딱 맞겠다, 너. 꺼져.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계속 뭐를 붙여주는 거냐면 전공. 그래서 어떤 장교. 결국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이 필수적이고 다양한,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치상 수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교력을 갖춘 장교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거 전공해서 어떻게 공부해서 이런 장교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지, 쓸 때. 쌤아, 이해돼요? 그냥 딱 정외과 가! 이런 생각에 들게 쓰지는 마셔라. 결국에 우리가 하려는 건 장교다. 이거 생각해 달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거 하면서 과목 같은 것도 이렇게 언급해도 돼.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는지 다 나와, 홈페이지에. 알겠습니까? 요런 거 활용하셔라. 그럼 어떤 느낌을 줄까?
나는 바쁘나. 이렇게 될까? 후자를 추구하는 거야. 쌤아 이해되죠?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동아리 같은 것도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방학 때마다 무슨 군사훈련 하는지도 한번 봐. 그래서 언급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때 유격훈련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써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이 어떤 생도가 되겠다. 자, 생도가 돼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장교가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아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문제 봐봐. 어떤 사관생도 또 장교. 그러니까 이게 분량의 대부분이어야 돼요. 가치관으로 이어지고 생도가 돼서 어떤 노력하겠다. 그래서 어떤 장교 되겠다. 이게 거의 한 800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아이디어를 하나 만드세요. 봐봐. 병과를 활용해도 되고, 또는 안보 이슈를 활용해도 되고, 또는 내가 존경하는 위인, 이거 또는이야. 또는 존경하는 위인을 활용해도 되거든. 이걸 가지고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이것도 하나 만드셔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지막이 꼭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생활 해보셨나요? 군생활을 해본 사람들도 이제 쌤같이 장교로 해본 사람이 아니라 일반 병으로, 수학의 홍창호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병으로 군생활을 해봤다. 그러면 진짜 자기 거밖에 몰라요. 자기 거밖에 몰라. 쌤도 사실은 보병의 범위를 벗어나면 잘 몰라요. 왜? 그것만 해봤으니까. 쌤아 이해되지? 근데 니네는 해봤어? 그것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기대하는 게 디테일한 게 아니라는 거야. 관심도지. 그런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병과 얘기를 할 거면 좀 알아보고 쓰시긴 해야 된다. 근데 쌤이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좀 특이한 거 해야 돼? 보편적인 거 해야 돼? 좀 보편적인 거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맞죠? 그게 그 보편적인 것의 범위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보포, 기, 공통. 요 정도가 일반적으로 5대 전투병과라고 말하는 병과고요. 가장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병과기도 합니다. 이거 다 알죠?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병과가 하고 싶은지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보 이슈나 위인을 끌어들여서 역시 엮어주실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보 이슈.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병력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육군 장교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군과의 협업, 그죠? 연합작전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그런 장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장차 우리 육군에 필요한 역량뿐만 아니라 공군이나 해군에 필요한 역량까지도 함께 갖춰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육군 장교로 거듭나고 싶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위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전략 전술에 밝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또 병력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노멀하게 가든가. 이 얘기가 마무리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2번은 관심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1번은 자랑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1번은 내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빠지지 않았으면 정말 내가 자랑할 거 다 때려 넣어야 돼. 1번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2번에도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번은 괄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전, 포부, 가치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문제고요. 1번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왔냐 이거라서 우리가 했던 노력들을 1번에 최대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재수, 삼수는 무기다. 알겠습니까? 사관학교 면접을 보는 그 순간까지 재수, 삼수는 나의 무기다. 이 생각을 하세요. 나는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 안 하고 올해 또 왔다. 나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써먹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동기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인상 깊게 쓰는 애들이 우리 같은 재수 삼수들의 경우에
이런 거예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작년 떨리는 마음으로 국어 시험지를 처음 풀던 1차 시험 날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했습니다. 제 꿈 앞에서 좌절했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새끼 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읽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사례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길게 끌지 말자. 우리 이거 6월 말까지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쌤이 뭐라고 할 거야. 공부해야 돼. 지금 되게 소중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말만 들어가면 돼. 한 줄 막 쌤 이 표현이 예쁠까요? 이 표현이 예쁠까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갈 얘기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너무 막 시간을 오래 끌지 말자. 집중해서 딱 쓰고 마무리하자. 알겠죠? 네,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